자, 그 뭐지? 그 답안지 아까 했던 거 답안지를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테스트 본 거. 응? 채점 주시고 답안지 왜요? 채점. 채점만 그 틀린 것만 체크해서 저한테 주세요. 네? 답안지 종이가 없다고요? 아 그래요? 답안지 좀 주시고, 예 저기요, 일어나시고 답안지 이거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깨어납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쪽 넘어가서 곡선의 모양 파악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거 하고 다음 거 이제 변곡점 구하기까지 하면 마무리 되니까 그거 빨리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아마 그 다음 시간에 접선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요. 접선 할 때 뭐 좀 딴 거 좀 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그리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좀 보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좀 확실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양파, 곡선의 모양파. 그렇게 없어. F2' 이용하는 거. 그럼 결국은 2'이라는 건 이계 도함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y는 fx 도도한 함수가 된 거죠. 이게 도함수로 치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한 번 더 미분해서 이쪽은 y equal f2'x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두 번 미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f2'x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d 해놓고 제곱 y 이쪽은 dx 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뭐 그거는 뭐 어떻게든 해주면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결국은 얘는 뭐냐면 도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를 미분한 거죠. 도함수를 미분한 거다. 이게 도함수니까 f2'이 양수라고 하면 그죠? 얘가 양수라고 하면 이쪽은 똑같은 말이 이런 거죠. f'을 미분한 게 양수기 때문에 미분한 게 양수면 원래 게 무슨 가는 거죠? 증가. 그래서 얘는 f'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만약에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다 라고 생각하면 얘는 똑같은 건 도함수를 미분한 게 음수기 때문에 f'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f'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판단한다라고 보면 f'이 증가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점점점 이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얘는 뭐냐면 아볼이 이렇게 아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로 볼로. 그다음에 이쪽은 감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갔다가 휙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얘는 위로 볼록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분한 게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땐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그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 바뀌는 지점을 얘를 가지고 변곡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쪽은 도함수의 이쪽은 얘는 증감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쪽은 도함수의 극점이에요. 도함수의 극점.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면 편한 거예요. 도함수의 극점 이렇게.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변곡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볼하고요 위볼이 바뀌는 거예요. 아볼하고 위볼이 바뀌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변곡점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곡선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극점이니까 두 번 미분한 게 0인 걸 보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끝날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잖아. 별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뭔가 보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3번 있죠. 다른 건 너무 쉽고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정도는 가볍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겠죠? 자 보자. 그러니까 우선은 대입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1제곱은 0이고요. 여기다가도 1제곱은 0 돼야 되니까 F1이 2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써놓고 F', F1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잖아.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난 이거거든요. 이거 약간 그 미분 계수의 정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보통 얘는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fx가 있어야 되고요. 이쪽은 f1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거 분해. 그럼 여기는 f', fx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f', f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내가 이제 억지로 만든 거니까 이쪽에 fx 마이너스 f1을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쪽은 x 빼기 1이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리미트가 되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그게 3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거 나오니까 이쪽은 얘는 F'의 프라임이니까 2', 얘는 F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F'1이 3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 F2'2가 될 거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2니까 이렇게 딱 된다는 이야기고요. F'1이 뭐냐면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3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넘겨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 거지.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야 그냥 진짜 두 번 미분해서 가면 되니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형태 같은 경우는 옛날 문제지만 요즘에 나와도 충분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변곡점의 어떤 그런 위치, 변곡점 구하기입니다. 변곡점 구하기. 변곡점 구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로 봅시다. 첫 번째, fx를 이용한다. fx를 이용.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도함수 배울 때,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그 다음에 미분 계수랑 이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거란 이야기야. 그러면 변곡점 구하는 거 아마 fx는 그렇게까지 신경 써본 적 없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웬만큼 미분하지 않고도 어떤 함수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남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좀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우리 몇 차 함수가 항상 변곡점이 있었죠? 3차 함수죠. 3차 함수. 자, 3차 함수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a, fa에 관해서 얘가 무슨 대칭이죠? 점대칭이면 돼요? 점대칭이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랬을 때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대칭이면 얘를 가지고 이게 무슨 곡점이다. a, fa가 무슨 곡점이라 그랬죠? 얘가 변곡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을 한 거야. 얘는 무조건. 근데 반대는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얘가 변곡점이라고 무조건 점대칭이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이런 거죠. 3차 함수니까 이게 뭐 특이한 함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월 함수 같은 걸 갔을 때 굳이 변곡점이라고 그게 여기에 대한 점대칭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만 간다고 쳐도 얘가 무슨 곡점이에요? 변곡점이죠. 그럼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말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만족을 하지만 반대는 굳이 만족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3차 함수일 때 마찬가지고, 그럼 얘는 봐봐. 다항함수일 때, 다항함수일 때. 다항함수에서 얘는 뭐 미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그 수투 같은 데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된대. x 빼기 a의 n승이고요. 여기는 이제 gx가 되고요. 근데 더 이상의 이제 a일 때 근은 없으니까 이쪽은 ga는 0이 아니래요. 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자. 첫 번째는 n이 2 이상의 짝수일 때, 짝수일 때. 돼요? 짝수일 때. 그럼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얘는 x는 a일 때 a, 0이 얘는 역할이 뭘까? 짝수일 때는 기억, 지시, 극점.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n이 3 이상이야. 홀수일 때. 그럼 얘는 a, 0이 이쪽은 무슨 곡점이 될까? 변곡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얘는 다항함수 형태를 가지고 봤지만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탄젠트 x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과 같은 함수가 있어. 가끔 이런 게 나온다고 치면 여기에 변곡점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 우리가 0으로 갈 때 이거 뭐랑 똑같다 그랬죠? x랑 똑같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죠? 2분의 1 무슨 제곱이랑 똑같다 그랬죠? x제곱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 x 몇 제곱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야? 3차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3 이상의 무슨 수가 됐기 때문에 홀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0,0에서 무슨 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도 뭐냐면 변곡점을 알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그런 정보가 있다고 쳤을 때.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f'(x). 이거 이용하는 건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제발. 여기 오늘 이거 하나에 변곡점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y는 f'x의 극점. 자, 이쪽이 뭐냐면 y는 fx의 변곡점. 도함수의 극점이 변곡점이야. 도함수의 극점이 변곡점이야. 도함수의 극점이 변곡점이니까 요게 약간 정의라고 보면 정의. 도함수의 극점이 변곡점입니다. 모양이 바뀌는죠. 아볼과 요월이 바뀐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가 변곡점일 거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는 아볼인 거고요. 여기는 위볼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본다라고 쳤을 때 이쪽은 아볼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F2'이 양수인 거고요.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는 F2'이 음수인 거니까 어차피 이쪽을 기준으로 여기서 아볼과 위볼이 바뀌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요. 그러니까 이쪽은 F'이 증가하다가 F'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니까 이쪽은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고요. 이쪽은 F'으로 따지면 극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극점.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되니?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F2'이 보통 일반적으로 0일 때라고 보면 돼요. 0일 때.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봅시다. 극점하고요. 그러니까 이 표를 좀 기억해줘요. 극점이 있고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 여기서 해석을 할 때 fx가 있고요.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f2'x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자, 이렇게 그러면은 극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증감이 변합니다. 증감이 변화한다고 보면 돼요. 극점에서. 그럼 F'에서 보면 이쪽은 부호가 변해요. 부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럼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변곡점이라는 건 도함수의 증감이 변화하는 거, 증감이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도함수는 뭐냐면 부호가 변화, 부호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야.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러면은 변곡점은 fx에서 뭐냐? 그럼 여기는 뭐냐면 곡선의 모양, 위볼과 아볼이 변하는 거, 위볼, 아볼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모양 변화라고 보면 모양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변곡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위볼과 아볼이 바뀌는 지점이다. 위볼과 아볼이 바뀌는 지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에는 도함수의 극점이다라고 알아보는 게 제일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함수의 극점, 도함수의 극점입니다. 도함수의 극점, 도함수의 극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f 프라임을 이용해서 보는 거고, 사실 f 프라임을 이용해서 거의 보지는 웬만큼 않을 거란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있긴 해. 되게 유명한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구술 면접인가 서울대 거기서 나왔던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왜 하나일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거든. 강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내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그 미적분학 교수님이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수능 같은 걸 내고 막 그러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되게 여기에 대해서 미적분학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뜬금없이 얘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 갑자기 어떤 애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얘기해줬거든. 왜 이게 하나냐고? 그래가지고 얘기해줬는데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걔가 서울대 구술을 봤는데 거기에 이게 나왔대. 되게 좋아하더라고. 혹시 생각해본 적 있니? 그죠? 미분했더니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빠이빠이죠. 그렇지 않아? 그럼 약간 슬퍼지는 거야. 그럼 봐봐. 변곡점의 어떤 그런 정의 자체가 뭐라 그랬죠? 도, 함, 수의 무슨 점이라고 그랬죠? 극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3차 함수를 무슨 분하면, 미분하면 3차 함수의 무슨 함수가? 도함수가 몇 차 함수인 거죠? 2차 함수죠.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2차 함수의 극점은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는 거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해도 얘를 그냥 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게, 그냥 변곡점은 뭐냐면 도함수의 극점이다. 변곡점은 도함수의 극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되게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3번에 f2' 이용해서 그 5페이지 있잖아. 그 f'의 x의 극점이므로 f'의 x의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는 f2'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부호가 바뀌는 지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f2'a가 0인 x는 a에서 변곡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다. 근데 이제 보통 함수가 나왔을 때 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가 변곡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f2'이 연속임을 줘요. 그러니까 뭐 다항함수라고 준다거나 아니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준다거나 한단 말이야.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고 하거나 이계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하필 f2'이 0인 게 딱 한 개만 존재한대. 여기 한 개만 존재하면 반드시 여기 x는 a일 때라고 보면 이때가 반드시 변곡점이 된다는 걸 그냥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 돼요. 되게 의심이 되게 많으신 친구들이 이게 변곡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함수는 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당당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진짜 2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서 문제를 풀어줘도 문제 풀리는 게 거의 대부분 수를 빽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극점이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F'이야 그러면 뚫고 지나가야 극점이라고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얘가 뭐냐면 극대가 되는 거고요. 여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을 때 이쪽은 얘는 극소가 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변곡점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얘는 2번 미분한 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지만 깜찍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변곡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의 변화가 없으니까. 진감의 변화가 없으니까.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였다 계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얘는 뚫고 지나가도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이게 도함수가 축을 뚫고 지나가야 이쪽에서 무슨 뭐냐면 변곡점이고 이쪽에서 변곡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치면 그냥 축을 뚫고 지나가면 무조건 변곡점이 됩니다. 축을 뚫고 지나가면. 그러니까 미분한 게 두 번 미분한 게 0일 때 변곡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되니?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뚫고 지날 때 변곡점을 갖는다. 뚫고 지날 때입니다. 뚫고 지날 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0이다가 되게 중요한 어떤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F'A가 0이잖아요. 얘가 0이잖아. 그죠?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무조건 이제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얘는 첫 번째 x는 a에서 얘는 뭘 갖거나 극점을 갖거나 두 번째 자 이쪽은 x는 a에서 이쪽은 무슨 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이 있어요. F'이 이런 식으로 F'이 있어요. F'이야. 자, 근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게 F'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F'A가 0일 때고요. F'A가 0일 때고요. F'A가 0일 때고요. F'A가 0일 때라는 이야기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쪽은 fx는 여기서 뭐를 가질까라는 이야기야. f가 도함수의 무슨 점이 측면일까? 극점이죠. 도함수의 극점이니까 원래 함수는 무슨 곡점을 가질까? 변곡점을 간다는 얘기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무슨 곡점을 간다 했죠? f는 변곡점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뚫고 지나가 얘가. 뚫고 지나가. 그럼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얘를 갖고 봤을 때 이쪽 마찬가지로 얘는 극점이거나 변곡점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냐면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가다가 멈췄다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보면 이쪽은 이런 식으로 보면 얘는 뭐가 아닌 거죠? 도함수의 극점은 아니잖아요. F'A가 지금 뭐예요? 0이잖아. 되니? 그럼 여기서 F는 무슨 점을 가질 거야? 이 둘에서 F는 무슨 점? 극점을 간다. 돼요?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미분에서 0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원래 함수 있죠. 원래 함수 fx. fx는 이렇게 극점을 갖든지 변곡점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도함수랑 극대 극소랑 연관된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거든요.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얘가 이쪽은 이걸 F라고 하면 얘는 지금 이쪽에서 무슨 소를 갖니? 극소를 갖죠. 극소. 이쪽에서 무슨 대를 가져요? 극대를 갖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보면 얘가 F라고 치면 그럼 여기는 당연히 똑같이 F'A는 반드시 0일 거고요. F'A 자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반드시 0일 거란 이야기야. 근데 자 이쪽은 뭐냐면 두 번 미분한 걸 생각한다고 쳤을 때 두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걸 생각한다고 쳤을 때 자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신나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어디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플러스다. 이게 양수일 때 이렇게 만족하면 얘는 x는 a에서 극소를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미분한 게 0인데 하필 두 번 미분했던 게 0보다 작대.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신나게 지금 감소하고 있을 거니까 이쪽은 위로 볼록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미분한 게 0이니까 이쪽은 x는 a에서 무슨 대를 가질 거란 얘기야. 극대를 가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은 이거 두 개가 되겠죠. F'A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서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클 때가 있고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을 때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자 이쪽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여기는 극소가 되고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이 되니까 이쪽은 극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극대 극소를 판별하는 식으로서도 얘를 뭐냐면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얘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는 이야기죠.
이상 짝수일 때 극점, 그 다음에 3 이상 홀수일 때 변곡점. 그래서 최대한 미분하지 않고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좀 이것저것 더 해놓고 한 번에 쫙 들어가려고. 그래서 합성함수에 관한 것도 한번 쭉 우리가 정리해 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할 게 있을 때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쉬운 것 같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기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되고요.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x 3승 곱하기 2x가 있으면 개꿀인 거야. x가 0일 때 변곡점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얘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뚫고 지나가는 걸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뚫고 지나가면 그 지점에서 fx는 변곡점을 갖는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도함수가 축을 뚫고 지나면 fx는 극점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축을 뚫고 지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간 좀 쓸만한 건 뭐가 있을까? 11번 정도? 나머지가 그냥 계산하면 끝나니까 별거 없는데 11번 정도? 최근에 나온 거? 그런 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3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지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거 3개 풀고 그럼 11번 먼저 보자. 그래서 오늘 한 거 변곡점 여기에 대한 거 그 함수 해석이랑 연관된 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얘는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서 그래서 되게 나름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나름.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1번 여기다 쓰자. 11. 자 뭐냐면 ax 제곱 y는 ax 제곱. 이계도함수만 따로 띄면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합쳐서 해야 되니까 뭐 ln 쓰고 sin ex, e sin ex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변곡점을 갖도록 하네. 변곡점을 갖는데 변곡점을 반드시 가져야 돼. 변곡점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없어요. 뭐 변곡점 가질 거면 x3승이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데 3 이상의 홀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직접 두 번 미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y 프라임 이퀄 2ax라고 쓰고요. 이쪽은 합성함수 미분법이니까 마이너스 4배가 되고 코사인 2x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이퀄 이쪽은 2a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쪽은 플러스라고 쓰고요. 얼마니 얘가? 8 쓰고 사인 2x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 얘가 뭐를 뚫고 지나면 될까? 축을 뚫고 지나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축을 뚫고 지나면 되는데 그럼 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를 표현할 때 이게 y2'이잖아요. 그렇잖아.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야. 부호가 되게 중요해. 자,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자. 뭐냐면 얘가 그래 심심하니까 얘 뭐가 플러스인 게 좋아요? 얘가 플러스인 게 좋니? 얘가 플러스인 게 좋니? 아무나 상관없어요. 이거요? 그럼 얘는 자 8 쓰고 사인 몇 x라고 써요? 2x라고 씁니다. 근데 마이너스 몇 a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라고 쓰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2a 플러스 8 사인 2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나 아니면 그냥 8 사인 2x라고 쓰고요. 이쪽은 이퀄 마이너스 2a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나 결국은 그는 뭐하게 나올 거란 얘기야. 같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럼 이쪽은 8 사인 2x라는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8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a라는 그래프가 얘를 뭐 하고 지나가야 뚫고 지나가야 무슨 곡점이 생길 거란 얘기야. 변곡점이 생길 거란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가면 무슨 변화가 없어요. 부호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변곡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되게 단순해요. 마이너스 몇 a가? 2a가 누구랑 누구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끝날 거란 얘기야. 8과 마이너스 8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끝날 거란 얘기야.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그 마이너스 2a가 이쪽은 8부터 마이너스 8까지고요. 그럼 a의 범위가 4부터 마이너스 4까지 갔으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쪽은.
그래서 이 문제는 못 풀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하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되게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건 엄청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지만서도 그러니까 얘를 못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걸로 해서 이제 뭐를 볼 거냐면 15번을 풀어보세요. 15번 풀어봅시다. 15번. 자, 보자. 이렇게 약간 그 부등식 같은 걸 처리할 때도 방정식이 기준이니까 그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는 뭐 변곡점이니까 얘도 뭐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두 번 미분합시다. 어쩔 수 없죠. 한 번 미분하면 3k 코사인 kx입니다. 코사인 kx 플러스 12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또 다시 한번 미분하면 이쪽은 얘는 이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k 제곱 사인 k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쪽은 플러스 24x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24x 마이너스 3k 제곱 사인 kx가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게 도함수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축을 뚫고 지나가는지 안 뚫고 지나가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보통 방정식을 풀 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야.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해라. 그 시 두 부분 그죠? 자 이렇게 이거야. 그러면 이퀄 0이라고 쓸게요. 넘길게. 그럼 여기는 24x 이퀄 3k 제곱이라고 쓰고 사인 kx고요. 어차피 k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는 그냥 사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쓱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쓱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데 그럼 얘가 지금 24x거든요. 24x? 그럼 24x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런 방식이다. 24x면 엄청 기울기가 가파르게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24x가 이렇게 약간 완만했다. 얘보다 좀 완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러면 여기 만나는 게 여기랑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변곡점 몇 개 있을까? 3개 있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그 기준이 있을 건데 되게 많은 경우에 기준은 뭐 할 때가 답이야? 접할 때가 답이고요. 그러니까 접할 때를 가지고 답을 쓰면 거의 대부분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여기서 이게 기준인데 여기에 이쪽에는 이게 기준인데 어떻게 얘를 기준을 만들까라는 생각인 거야. 자, 생각해봐. 여기서 얘랑 접하는 게 기준이고 접하는 거. 그럼 이 사인 그래프 있잖아. 사인 그래프를 0의 근처로 갔을 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렇지 않니? 접선할 때 쓴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사인 무슨 x라 그랬죠? kx라 그랬죠. 그럼
그럼 0으로 가까이 갈 땐 이걸 뭐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지워도 상관없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비교할 건 3k 3승 x랑 몇 x랑 비교하면 되냐면 24x랑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게 y는 뭐냐면 3k 3승 x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니? 그죠? 근데 그게 24x가 이렇게 완만하면 안 되고요. 24x가 이렇게 접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야만 하고요. 그래서 얘가 y는 24x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됐을 때 변곡점이 몇 개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한 개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접할 때가 기준이고요. 그럼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 이거 그냥 지우는 거. 알겠죠? 그런 식이야. 그럼 여기는 그냥 이거 이쪽은 24만 보시면 되고요. 3K 상승 보면 된다고 쳤을 때 기울기가 이쪽이 더 크거나 아무리 못해도 같아야 돼요. 접할 때는 돼야 돼. 그럼 이쪽은 얘가 크거나 뭐하다?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이게 8이 되니까 K 3승이 8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최대값은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푸시면 그래도 요즘 나오는 이교도함 문제는 웬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어려운 것까지 아닐 거거든요. 이게 문제 나오면 한 27번 그쯤 되는 그런 문제일 거기 때문에 26, 7번. 그래서 아마 그 4점짜리 앞대가리 그런 쪽의 문제일 거니까 이 정도는 좀 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어떤 거요? 접할 때도 변곡점 뚫고 지나가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이때도 결국은 여기서 무슨 변화가 존재하는 거죠? 부호 변화가 존재하니까 이쪽에서 무슨 곡점을 가질까? 변곡점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하긴 해도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은 뚫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무슨 곡점이면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비슷한 면으로 13번 있잖아. 별로 13번은 별로 안 어렵거든요. 13번 푸시고요. 14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끝낼게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15번이에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자, 오늘 과제는 그래서 테스트지 풀어오는 거 하면 과제 테스트지 EST 이거 하고 플러스 프린트 숫자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걸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그 시화 같은 거 좀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만 좀 약간 언급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 있죠. 이런 형태는 좀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상황을. 그럼 여기는 약간 이게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할 때 아마 적분할 때도 얘기할 텐데 다항함수는 뭐 끽해봤자 x, x제곱 x 3승이잖아. 지수함수 겁나 빨리 올라가고 겁나 빨리 줄어들고 그럼 여기 힘이 개세요. 힘이 세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강. 얘는 강. 얘는 약이야. 근데 약간 세세한 건 이걸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항함수의 형태를 약간 형태만 그리고 그다음 여기는 이걸 가지고 양끝점의 형태를 보고 양끝점 이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근선 같은 거 점근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딱 되면 얘가 지금 x 곱하기 2에 지금 마이너스 2x에 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0,0 지나는 거 맞잖아. 되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0,0을 지나면서 y는 x를 이렇게 그려. 이걸 그려요. 이걸 그리고 그럼 봐봐.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지금 어디로 가요? 이쪽은 0으로 가고 여기는 무한대로 가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는데 이쪽이 0 이러면 여기는 무한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겁나 세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는 순간 얘는 0이 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0으로 수렴하니까 이게 이렇게 못 뻗어나가고 2x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그리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이쪽은 2의 무한대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미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면서 쓱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이야. 그럼 어쨌든 변곡점이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이거 두 번 미분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럼 여기는 이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얘가 y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y2 프라임은 이쪽은 그냥 이거 굳이 말하자면 1 빼기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x. 그럼 여기는 처음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2의 마이너스 2x고요. 그럼 뒤에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1 빼기 2x가 되고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얘를 묶어주면 2의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이쪽은 4x라고 쓰고 이쪽은 2의 마이너스 2x니까 결국은 x가 1일 때 이쪽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 4x 빼기 4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가 1일 때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이쪽은 x가 1일 때 변곡점을 가질 거고요. 그럼 1일 때 변곡점이니까 1을 대입하면 이쪽은 1 대입하니까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있으니까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B래.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얘가 뭐냐면 B다라고 보면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점이니까 그럼 미분한 게 이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뭐냐면 x 대신 1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고요. 이쪽은 1 대입하면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그거야.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 있는 지난 점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y 이퀄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고요. x 빼기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x가 되고요. 이쪽은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2의 제곱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냥 2 이렇게 되는 거죠. 2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5ab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삼각형이 나올 거고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밑변이 2면 2분의 1이랑 상쇄되고요. 그냥 높이가 그냥 넓이니까 2의 제곱분의 1이 정답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13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4번 많이 풀어봅시다. 14번. 그러니까 약간 계산을 되게 좀 단순화시켜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4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푸시면 되고요. 안 되면 이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나왔으니까 변곡점이라고 썰어썰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쪽은 G2는 그냥 2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2 프라임 2가 0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H2 프라임 2분의 H2 프라임 2가 4래. 근데 F 프라임 2가 4일 때 H 프라임 2를 구하래.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럼 이거 먼저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H 프라임 X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럼 여기는 F 합성 GX니까 F 프라임 GX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프라임 X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H 프라임 2를 구하라는 건 그냥 2를 대입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H 프라임 이렇게 2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이퀄 이쪽은 그냥 F 프라임 G2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G 프라임 2다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G2가 2였으니까 이거 이퀄 F 프라임 2가 되고 곱하기 G 프라임 2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답이란 말이에요. 어머나? 그럼 그리고 얘는 4란 말이죠. 되니? 그럼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그냥 G 프라임 2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 근데 생각해봐. 어쩔 수 없이 다른 건 몰라.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이게 도함수? 이건 아직 안 썼잖아요. 그럼 얘를 쓸 때 당연히 얘를 무슨 분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미분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되니?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미분하면 H2 프라임 X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걸 다시 미분할 거니까 이쪽은 F2 프라임이라고 쓰고 GX가 되고요. 여기 다시 이제 이쪽은 G 프라임 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되니? 이게 앞에 걸 미분한 거고요. 뒤에 걸 미분할 거면 이쪽은 플러스 F 프라임 GX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이쪽은 G2 프라임 X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럼 야 여기다 2 대입하면 끝날 거 아니야? 그럼 1을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2 대입하고 이렇게. 근데 다행인 건 G2 프라임이가 얼마라 했죠? 0이잖아. 그럼 필요 없어. 그럼 내가 중요한 건 이게 4라 그랬으니까 얘만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냐면 F2 프라임 G2가 2였으니까 2분의 H2 프라임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쪽은 그냥 얘가 G 프라임 2의 제곱이다라고 쓴 거고요. 그럼 얘가 지금 4라 그랬으니까 이쪽이 2가 됐는데 그래서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GX가 무슨 가를 하고 있다 그랬죠?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G 프라임 무조건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G 프라임 2는 뭐일 수밖에 없다 해주고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만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계도함수는 뭐 그것만 가지고는 막 엄청나게 어렵게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이런 형태랑 같이 어우러져서 되게 약간 해석하는 그런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접선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지 아니면 약간 좀 다른 거 뭐라 그러지? 그래프 보는 방법을 좀 해줘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고 약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런 하도 지겨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신선한 거, 은근 할만한 거 그런 걸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선에 연관된 거 아니면 그 합성함수와 연관된 거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숙제 해오시면 되고 연습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